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 팔로워 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사몰 사이트를 바로 오픈하셔도 되지만 다른 활동 없이 바로 쇼핑몰을 시작한다면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저는 판매 경험을 좀 쌓아본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사몰 사이트를 운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사몰 오픈했는데 마케팅, 광고비, 투자 없이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충분히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시작해 볼 수 있겠지만 마케팅 비용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사이트를 보여준다 한들 사이트 정비가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상품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한다면 마케팅을 했으니까 많이 들어오긴 하겠죠. 근데 보시기만 하고 그냥 나가시겠죠? 너무 슬프죠. 이벤트나 어떤 그런 것도 해놓지 못한 채 바로 사이트 오픈을 시작해서 투자를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 예를 들면 오픈마켓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하면서 자사몰도 시작을 했는데 한참 물건도 많이 판매가 되고 수량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뭔가 인정받은 느낌이기도 했고 기분 좋잖아요.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 순간 그러면서 좀 오만해진 건가? 오픈마켓 스스로가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넘쳐서 사이트를 오픈해야겠다 이러면서 자사몰을 오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트 신경 쓰느라고 오픈마켓은 뒷전이죠. 전처럼 기획전도 하고 제안도 열심히 하면서 MD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같이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 인력 상황으로도 솔직히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았어요. 오픈마켓 매출이 점점 뚝뚝 떨어지고 다급한 마음에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는데 사무실 비용도 내야 되고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마음이 다급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신규 회원 가입하면 쿠폰 행사, 출석 체크 이벤트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오픈마켓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네이버에 메인 광고, 구자 광고, 키워드 광고 한 달에 5천만 원, 많게는 8천, 1억까지 광고비를 썼습니다. 광고를 그만큼 많이 했으니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죠. 막 신이 납니다. 막 어깨춤이 막 들썩들썩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제가 정산을 하는데 매출, 매입, 광고비, 직원도 인건비 다 빼고 이것저것 사무실 비용 다 빼고 계산해 보는데 완전 마이너스 적자가 된 상태가 온 거예요. 광고비로 결제했던 카드는 막 카드 독촉장이 날라오고 카드 비용 낼 돈도 없어서 정말 멘붕이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통장은 당연히 바닥 마이너스 상태가 돼버렸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오픈마켓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그동안 사이트에 투자한 광고비, 마케팅 비용 생각하면 아까워서 사이트 버리지도 못하겠고 정말 멘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우울감, 상실감, 막 무기력해집니다.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내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무기력해져요. 지금 생각나도 막 한숨이 나온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한숨이 나온다. 슬퍼. 그때 제 사이트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고 혼자 착각에 빠져서 그 비싼 광고비를 투자했다가 그야말로 폭삭 망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마다 판매되는 상품이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10대, 20대 젊은 소비자층들이 많이 있는 브랜디,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행하는 크롭티라던가 조거 팬츠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쿠팡, 11번가 30, 40대가 좋아할 만한 제품들은 정말 브랜드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한 장도 안 나가는 상품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젊은 타겟층에서 인기 있었던 그런 크롭티라던가 그런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데 올리게 되면 그 역시 또 한 장도 안 나가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정말 촬영해서 예쁘게 상품 업데이트 했는데 한 장도 안 나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사이트나 오픈마켓이나 사이트는 컨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어필되는 상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타겟층에 맞춰서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게 판매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랜 판매의 경험으로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스토어팜 같은 경우에는 20대부터 뭐 30대,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상품이 굉장히 막 이것저것 이것도 올려도 잘 나가고 저것도 올려도 잘 나가고 상품이 굉장히 활발하게 판매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특히 작년 2020년부터 2020년부터 브랜드 에이블리들이 이제 오픈하기 시작되면서 10대, 20대 분들이 스토어팜보다는 브랜드,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쪽으로 많이 옮겨진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도 통해서 뭐 TV 광고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젊은 층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간 거죠. 특히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이 워낙 유명하니까 주부들한테 어필할 만한 약간 루즈핏 원피스라던가 미시룩, 약간 편안한 옷들 이런 거 업데이트하면 판매가 한번 잘 되면 쭉쭉쭉쭉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판매 연령층 30, 40대로 잡았다, 40대, 50대로 잡았다 그러면 꼭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데는 입점해 보시는 걸 꼭 추천합니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다년간 제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들입니다. 내가 옷도 너무 잘 입고 스타일도 너무 좋아요. 10대, 20대, 30대 유행을 좋아할 만한 그런 타겟층을 공략한다면 브랜디, 에이블리, 지그재그 입점하는 거 강추. 16년간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쇼핑몰 시작하고 한 3, 4년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게시판에 이런 문의가 있었습니다. 위드마리 사이트 옷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모델 언니가 너무 못생겼어. 바꿔달라고. 모델 좀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시판 문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슬퍼. 저는 열심히 동대문에 사입도 해서 상품도 예쁘게 입고 예쁘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예쁜 척 하면서 사진 찍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소비자의 눈들은 다른 거겠죠? 다양한 피팅 모델들과도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사이트를 운영해 본 적도 많지만 그때 그 게시판에 그 문의가 달렸을 때는 제가 피팅 모델을 했을 때거든요. 저도 그때 20대였는데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한동안 거울 보면서 내가 너무 못생겨서 옷이 판매가 안 되는 건가? 그 게시판 보고 나서 주말마다 성형외과 가서 막 견적도 내고 막 뿌띠 시술도 막 받고 필러도 맞아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문의 게시판이니까 댓글을 달아야 되잖아요. 저희 직원이 답변은 달아야 되긴 하는데 제가 직접 달았습니다. 직원도 답변을 어떻게 달겠습니까? 그런 문의가 왔는데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더 예쁜 모델을 채용하겠습니다. 그 게시판을 계기로 저희는 한동안 얼굴 없는 사이트? 얼굴이 없는 정말 피팅 사진만 그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얼굴 없는 모델이 탄생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지? 얼굴도 자르고 옷만 피팅해서 보여드렸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매출도 더 많이 오르고 제품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게시판 덕분에 얼굴 신경 쓰는 시간에 더 제품 하나 더 신경 쓰고 화장 한 번 더 하는 시간에 코디 한 번 더 바꿔주고 촬영도 더 빨라지고 상품도 더 빨리 업데이트도 되고 업무하기 정말 편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현재까지 16년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바꿔볼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네, 솔직히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고민만 하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갖다 보면 걱정하는 그 시간에 본인의 업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실무들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요. 그날 하루를 날려버리는 시간들이 저도 수없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잡생각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업데이트도 못하고 시장도 안 가고 그렇게 걱정하는 그 시간에 잘 팔릴 만한 상품 하나라도 더 보고 촬영도 하고 상품 등록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업데이트도 열심히 하다 보면 상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실패했던 상품들을 토대로 고객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또 소비자한테 매력적인 상품을 보일 수 있도록 분석하고, 또 상품 제작, 상품 사입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쇼핑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만 하고 또 생각만 하다가 금 같은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초보 사입자분들이라면 자주자주 시장도 나가서 나와 잘 맞을 만한 매력적인 거래처를 또 찾아본다거나, 그런 상품들을 빨리 사입해서 촬영해서 업데이트 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잖아요. 즐겁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고민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매일 움직입니다. 미쳤나? 우리 패션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니까 저도 그렇고요. 처음에 그 열정, 내 사업이니까 당연히 남들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당연히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됩니다. 즐겨야 해요. 일하는 거 솔직히 너무 재밌잖아요. 봄이라고 해서 봄만 준비하면 안 되죠. 여름엔 또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생각하자. 여름도 똑같죠. 가을 준비도 해야 돼요. 가을 상품도 생각도 해야 돼요. 보통 시장도 6월 중순부터는 가을에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까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또 7, 8월에는 본격적으로 가을 준비를 시작하고요. 7, 8월 되어서 여름 신상 준비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미 늦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쇼핑몰 시작했는데 1년만 운영하고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 같지 않네, 이렇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운영하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다, 난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포기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나 최선을 다했잖아요. 저도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수없이도 많지만 어떻게 버텼을까요? 제가 쇼핑몰 처음 시작하고 저는 5년차 때까지는 그냥 내 일이다, 그냥 열심히 그냥 무작정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특히 5년차한테 너무 큰 한계가 와서 마음적으로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제 마음이 힘든데 당연히 사이트가 그때 업데이트가 잘 됐을까요? 아니죠. 잘 안 됐죠. 바로 매출 폭락. 주식도 아니고 하락이죠. 매출이 완전 폭락이었어요. 어떻게 말 그대로 주식처럼 매출이 하락되었고, 말 그대로 그냥 폭망했습니다. 5년차 때. 매출이 없는데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월급 줄 자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이너스 통장 끌어서 월급은 다 줬긴 줬지만 대표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안절부절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다 지쳐있고 일도 안 하고 멍 때리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직원이 버텼을까요? 당연히 직원들도 불안감을 느끼겠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차 때쯤 넘어서 직원들도 하나둘 다 떠나가고 결국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저의 힘듦에. 그때 제 나이가 31살 때였던 것 같아요. 주변 제 친한 친구들도 다들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갖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때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않았어요. 통장은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고 대출빚에 감당하기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해야 되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라서 방법을 모르잖아요. 매일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친구들도 만나서 고민도 얘기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랬던 순간도 가끔 있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겉으로는 내색도 못하고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게 우울하게 시절을 보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정말 우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옆에 저 보시면서 얼마나 안쓰러워 하시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부모님 얘기하면 울 수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넘어갈게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울지 말자.
경험 없이 저도 쇼핑몰을 운영했었고 26살이었죠. 처음 시작했을 때 회계나 뭐 세무 지식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만 받길 원했죠. 도움을 또 받았었고 나의 무지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땐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제가 아닌 뭐 다른 그 직원 때문에 사람 잘못 뽑았어. 저 거래처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아닌 뭐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 주위를 탓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 생각하면 참 한없이 부끄럽네요. 그때 그 실패했다는 그 순간이 정말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제 나이 42살 4학년 2반 아직 젊습니다. 너무나 좋은 값진 경험이었던 거고 우린 아직 젊어요. 다시 마음 다 잡고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한없이 우울하게 당시에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당시에 뭐 부모님도 뭐 친구들도 뭐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저만의 방법을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에 정말 읽지도 않았던 그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에세이집들, 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비결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저도 성공하고 싶었으니까 그런 책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어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다시 멋지게 일어나서 그런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 가족들, 뭐 친구들, 뭐 연인, 그런 관계 속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잘 일어나는 모습. 여러분, 무소유? 행복할까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쇼핑몰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직 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아직 많습니다. 꿈도 많고요. 그때 제가 항상 책도 읽고 조용히 제 시절을 보내던 그 시절에 제가 그렇게 뭔가 다시 또 술도 끊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책도 읽고 혼자서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 가족들이 다시 응원해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기다려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가짐으로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시작합니다. 5년차 때. 쓰디 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경험이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어떤 아이템을 다시 선정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부지런하게 집중하고 파고듭니다. 열심히 공부해요. 여기저기 사이트들 막 들어가 보면서 잘 되는 사이트들 막 분석하고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리는구나. 이런 상품들이 고객들 반응이 좋구나. 이러면서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쇼핑몰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은 그런 어떤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하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목표와 함께 직원을 다시 채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며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패션 16년 차 지금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정말 즐겁게 이번에는 잘해보자. 남 탓할 시간에 내 자신 스스로 되돌아보고 직원들도 함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대표로서 게을리하지 말고 태도를 갖추자.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업이 수학처럼 정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답이 없는 사업에서 정답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제가 읽었던 어떤 글귀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의 모든 경험은 삶에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다. 사업을 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부딪히고 쌓아왔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처음 시작도 그랬지만 여전히 수많은 경쟁 업체들 사이에서 계속 우리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저와 함께 뭐 인터넷 사업을 떠나서 모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모든 대표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힘든 점들은 하나하나 해결하고 스트레스 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으쌰, 으쌰, 화이팅! 화이팅! 아,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 스트레스, 뭐 가족 생활의 스트레스, 뭐 친구, 연인, 어떤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또 금전적인 스트레스. 말도 못하죠? 의학에서도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 암도 유발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방법?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뭐 인정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뭐 스트레스라는 게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니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태도를 좀 바꿔봐야겠죠? 저도 진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부분이지만 뭐 좋아하는 취미도 만들어 본다거나 너무 일에만 얽매여 있으면 힘드니까 더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음악도 듣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것저것 일 때문에 힘들고 이것저것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데 집에만 있으면 또 더 우울하니까 날씨 좋거나 햇빛도 잘 들어올 때는 한 번씩 나가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면서 우리는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성취감에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스트레스 풀면서 우리 인생 우리 살아내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폭식하고 뭐 과음했더니 살만 찌고 살찌니까 더 무기력해지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 조마리야. 제가 일전에 쇼핑몰 브이로그 영상 올렸을 때 학생분들, 뭐 대학생분들, 뭐 청소년분들도 계셨고 또 군인분들도 계셨어요. 사회 경험이 아직 많이 없는 그런 학생분들한테 어떤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떤 목표하고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요즘에는 SNS 없이 판매나 사업을 하기는 정말 힘든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특히 SNS나 뭐 블로그 요즘 그런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시작해 본다면 사업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정보들도 보실 수도 있고 인플루언서들 뭐 활동하시는 것도 많은 사업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SNS 꾸준히 활동해 보기 추천드립니다. 나의 인지도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다가가기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찌됐든 사업 아이템도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고 결국 그런 사업의 대표는 나를 알려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SNS를 계속 해야 되는데 실무 업무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바빠서 SNS를 잘 못했거든요. 그게 지금 너무 한이 됩니다. 실무만 바쁘게 일하다 보니 마케팅 너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SNS를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SNS 피드 하나를 올리더라도 뭐 스토리 하나를 올리더라도 단 한 명의 팔로워에게도 내 자신이 홍보가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SNS 활동 조금씩 해보면서 뭐 블로그 마켓이라던가 인스타 마켓도 요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켓도 조금씩 개인 판매자로 활동을 해보셔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무작정 바로 사업 시작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그런 경험을 조금씩 뭐 사업자 등록장 바로 내지 않더라도 개인 판매 조금씩 한 몇 개월 동안은 개인 판매 같은 거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니면 방학도 있고 뭐 대학생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럼 방학 때 약간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온라인 마켓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자질이나 뭐 어떤 적성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꼭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본을 쓰다 보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저의 기나긴 음성을 들으시느라고 지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신 현직 대표님들 나이를 떠나서 창업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모든 분들 우리는 멋집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영상도 찾아보고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 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할 때 참고할게요. 힘내시고 안녕. Baby, why can't you sleep at night? Tell me lies, I just wanna know the truth.